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지금 여러분은 김정석 앵커가 진행하는 KBS 대전 생생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제20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지난 19대 국회는 민생은 뒷전, 정쟁에만 몰두한 그런 최악의 국회였죠. 자, 일하지 않는 국회, 싸움만 하는 국회, 환골탈태를 해야 될 텐데요. 생생TV에서는 오늘 20대 국회 개헌과 함께 제20대 국회 이젠 바뀌어야 한다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 깨끗한 정치 핀란드를 배우자라는 제목을 주제로 깨끗한 정치의 모범국가로 꼽히는 핀란드의 정치문화, 그 현주소를 알아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짚어볼 텐데요. 최근 핀란드를 방문해 그들의 선진화된 정치문화를 자세히 돌아보고 오신 대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허명회 사무국장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순서로 그 핀란드의 선진화된 선거문화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깨끗한 정치라는 그 대명사로 꼽히는 핀란드의 정치문화 그 실상을 둘러보고 오셨는데요. 먼저 이번에 어떻게 해서 멀리 그 핀란드를 다녀오시게 됐는지요? 네, 지난 4.13 총선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그 선거구 획정부터 개파 간 공천 갈등까지 그야말로 막장 선거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인 인연으로 핀란드를 자주 방문하다 보니까 우리 정치 문화하고 핀란드의 정치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핀란드에 가서 우리 정치 문화를 재조명해봤습니다. 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국장이신데 이 매니페스토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에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정치인들의 공약이 그 현실성이 있는가 이걸 분석하는 그런 단체라고. 공약도 점검하고 예. 또 정치 실상 이런 것도 좀 가끔씩 점검을 하시죠. 예, 요즘 이제 대안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자, 핀란드 방문 일정은 어떻게 되고 또 현지에서 어떤 분들을 또 만나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약 3주 정도 일정이었고요. 아무래도 선거와 정치 문화에 대한 일이다 보니까 전직 국회의원들과 현직 정치인 그리고 유권자들인 주로 헬싱키 시민들과 만남을 가지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핀란드에는 이 정당이 어떤 정당들이 있나요? 예, 핀란드 정당은 주요 정당은 보수당으로 중노당, 네. 보수당, 핀티루 이런 당이 있었고요. 요즘 약진한 당으로 사회당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도 정치인들도 만나보셨다 이 말씀이네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핀란드 왜 이 정치 문화를 알아보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핀란드 이 경제 규모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또 비교해서 핀란드의 그 경제 지금 현재 규모는 어느 정도 우리와 비교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물가도 비싸지만 경제 규모도 1인당 GDP가 42,000불이니까 우리 2배를 좀 넘고요. 네. 예, 그리고 인구는 5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인구는 550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구는 적지만은 1인당 GDP는 세계 16위. 또 강대국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보다는 네, 나라 면적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의 한 1.5배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내일 우리 핀란드 정치 문화 작지만 작은 국가지만은 그렇게 결코 작지는 않은 그런 핀란드를 좀 정치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핀란드 이 선거 문화 전반에 대해서 이제 쭉 또 살펴보고 이제 오신 거로 아는데 전반적으로 핀란드 선거 문화 어땠는지 좀 먼저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의원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한 바가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핀란드에서 좀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핀란드 정치 제도 그리고 정치인들이 국정에 임하는 태도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투명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네, 4.13 지난번 총선 때도 우리나라 참 이 공천파동 개파싸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핀란드 선거 문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자, 이제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서 말이죠. 지난번 우리 4.13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주요 두 정당이 친박, 비박이니 또 친노니 비노니 개파 싸움에다가 공천 후유증에다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자, 궁금한 게 이 핀란드에도 이 정당의 그 개파가 있는 건지 또 개파 간에 우리처럼 극한 갈등,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뭐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핀란드 정치에도 개파는 있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파 정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괜찮으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13대니까요. 핀란드는 그 전에 이제 11대, 1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그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타르야 할로넨 대통령 때 에피소드인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당인 중노당 당수하고 이 타르야 할로넨 사회당 당수가 맞붙었답니다. 네. 근데 그때 이 중노당 여성 의원들 상당수가 오히려 사회당 당수의 여성 정책이 바람직하다 이래가지고 이 타르야 할로넨을 지지해가지고 상대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런 일이 아니, 있답니다. 상대당 당수를 찍어준다고요? 아이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게 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인데 조금 이 공천 문제 좀 우리가 얘기 좀 해보죠. 이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특히 여당을 보면 후보 등록일 지전까지만 나를 지새면서 이 공천 파동을 빚었지 않습니까? 좀 국민들의 분노를 샀는데 자 핀란드에서는 정당에서 공천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처럼 후보를 이렇게 늦게 공천해서 속을 썩이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핀란드의 정당 공천은 정당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제일 신뢰하는 정치인 우선으로 공천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후보 공천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일 전에 48일 전에 네. 그리고 대통령은 55일 전에 이렇게 공천을 하고 등록을 하는 게 그게 룰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48일 전 국회의원은 예. 우리보다 한참 빨리 그러니까 후보 공천을 빨리 매듭 짓는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리고 그런 것은 유권자들이 좀 후보된 데미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준다. 예. 네, 우리가 좀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우리는 임박해서 후보 등록일까지 누가 후보인지 모를 정도로 깜깜이 선거 아닙니까? 자 후보들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이 많이 이제 그 나와서 또 이 우리 핀란드도 역시 뭐 공약을 뭐 낼 텐데 말이죠. 우리 국회의원 후보들 지난번에 보면은 그 동안에 쭉 보면은 공약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 장밋빛 공약을 많이 내걸지 않습니까? 또 유권자들은 선거 뒤에 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지키는지 관심도 별로 없고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게 사실인데 자 핀란드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들 공약을 뭐 어떻게 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키지 않을 공약을 막 미처럼 내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네, 저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지난 19대 대한민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요 공약 8,400건을 저희가 전수 분석해봤더니 그 결과가 평균 공약 이행률이 51%였습니다. 반밖에 안 된다. 예, 저희가 이제 신문상을 통해서 보도한 바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10개 중에 5개 지킨 격이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직 핀란드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금은 뭐 지방의회 의장으로 있는 마르코 까로비벤 씨에게 이 공약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네. 국회의원 후보들은 정당 공약에다가 이 선거 나왔을 때 자기 공약 3개 정도를 첨부하는 게 일반적인 예라고 합니다. 3개 정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이거 너무 적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약이란 게 지키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유권자들이 신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예, 저렇게 많이 지킬 수 있을까 해서. 네. 예, 그리고 또 이 친분이 있는 헬싱키 시민한테 네.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유권자들이 어떻게 검증하냐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뭐라 그럽니까? 핀란드 국회의원들 답답할 정도로 아하. 자기 공약을 지키고 보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아, 너무 잘 지켜서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굳이 저런 공약은 뭐 나중에 양해를 구하고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자기가 말하는 건 말한 만큼 지키고 나는 게 원칙이랍니다. 철저히 예. 그 빈틈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다고 그렇죠. 하는데 우리로 볼 때는 근데 대부분 핀란드 사람들 국민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그 원칙과 신뢰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 한 말을 지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일단. 철저히 책임을 져야죠. 예. 우리가 지금 책임도 안 지고 아까 보면 공약 가운데 반 안 지켰다. 우리 매니페스토에서 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걸 답답하다고 표현해서 제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우리 정치가 말이죠. 한 단계 발전하려면 국회의원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만 자, 유권자들도 이해관계라든가 지연, 학연, 혈연을 떠나서 이 능력 있고 준비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좀 뽑는 그런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핀란드에서는 혹시 유권자들이 말이죠. 어떤 기준, 어떤 눈높이로 이 국회의원을 뽑는지 이 부분도 좀 파악하고 돌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을 물었더니 뭐 영어로 에빌리티하고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그 능력하고 후보자의 백그라운드란 말은 그 사람이 그 후보에 나오기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고 또 출마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해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한마디로 준비가 되었나 또 국회의원직을 감당할 수 있나 이걸 우선적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따지기 때문에 핀란드에서는 어떤 인기 가수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과거 뭐 어떤 코미디언 우리나라는 뽑혀가지고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아무 유명해도 그 전문성을 본다는 거죠. 전문성. 예, 국회의원을 감당할 수 있나 이제 국회의원직이 입법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다고 해서 찍어주고 또 뭐 이런저런 뭐 이 관련이 있어 자기 이해관계에 있어 절대로 그런 일이 제가 여러 번 가면서 느껴봤는데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차갑죠? 네, 차갑지만 이렇게 냉정해야 되고 그래야 국회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막말을 해도 지금 이번 국회에서 또 뽑혔는데 막말을 한 분이 일부 불미스러운 일에 또 연루된 국회의원도 뭐 가끔씩 당선이 되고 이런 게 우리나라 국회 사정인데 자, 핀란드에서는 혹시 이 말이죠. 이 자질론에 휩싸인 사람들도 국회의원으로 뽑힐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 질문 드리면서도 제가 우매한 질문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건 이 질문을 그렇게 작성해서 제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막말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막말을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막말해서 달라질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막말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리고 자질 없는 국회의원을 정당에서 추천했을 경우는 그 정당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답니다.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후보를 내는데 아주 철저하게 정당별로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아예 뭐 원천봉쇄가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같이 뭐 막말 의원도 또 뽑히고 자,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워스트 아주 나쁜 국회의원과 뽑혔던데 말이죠. 자, 그래서는 안 되겠죠. 뭐 핀란드에서 혹시 뭐 가족 간에도 무슨 정치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은 뭐 뽑아주고 그러나요? 어떻게 되나요? 가족들 내부적으로 무슨 합의를 해서 뽑아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이 정치인 뽑을 때, 국회의원 뽑을 때. 그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건 어떤 상황을 미화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그런 경우는 저는 못 봤지만 때때로 그런 사례도 있답니다. 국가적인 룰을 어길 때는 굉장히 친한 사람끼리도 신고를 한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만약에 룰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무장이 저만이 친하다고 하면 아무리 친해도 고발을 한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쭉 들어보니까 선거구나 우리하고 핀란드는 하늘과 땅 차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만 깨끗한 물에 고기가 안 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장님? 혹시 핀란드 이곳 가보니까 진짜 뭐 정치 환경도 깨끗하겠지만 환경도 정말 깨끗한 건지 이게 또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핀란드는 국토 69%가 숲이고요. 네. 20만 개가 넘는 호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 예, 국민들이 환경을 보존하는 의식도 철저했고요. 네. 좀 투박해 보였지만 어떻게 개발보다는 자연 그 자체를 즐기는 국민들이라는 걸 제가 갈 때마다 실감했고요. 네. 공기질 말씀하셨는데 예일대에서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그 지수가 있거든요. 네. EPI 지수라고 환경 성과 지수인데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거요. 네. 공기질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173이고요. 네. 핀란드가 18입니다. 18위.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지표, 우리 삶과 관련된 9가지 기준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전체 환경 성과 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180개국 중에 80이었고요.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1위였습니다. 이 공기 질이 좋다 보니까 정치 질도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돌아보시면 선거문화 이거다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선거문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국민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국민을 그런 두려워하는 정치 풍거문화다 이런 걸 국민을 느꼈습니다. 두려워하는 문화다. 뭐 이건 뭐 정치 문화. 예,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 국민 눈치. 자, 끝으로 이제 방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핀란드 하면 생각나는 게 사우나 아닙니까? 예. 혹시 핀란드 가서 사우나도 하셨을 텐데 우리나라 사우나 뭐 다른 게 있었습니까? 예, 핀란드식 사우나는 좀 독특합니다. 스모크 전통 사우나라고 하는데요. 네. 이 벚지나무 그러니까 자작나무 장작에다 불을 붙이고 그 위에다 돌을 얹어놓고 돌이 이제 달궈지면 거기다 물을 뿌립니다. 아하. 이게 엄청 뜨거운데요. 아니 뜨거운 물이 확 튀면은 큰일 날 텐데. 아 물은 안 튀고 이제 증기가 올라오는데 증기가 올라온다. 예, 제가 처음에 겨울에 이걸 해봤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호수로 뛰어들거든요. 네. 이게 뭐 하나 싶었나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 지금은 핀란드 갈 때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핀란드 사우나. 핀란드 사우나. 네. 그 이름이 또 혹시 있는지 궁금하네요. 무슨 사우나인지. 자, 오늘 여러 가지 분석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대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허명의 사무국장이었는데요. 생생인터뷰에서 연속극으로 마련한 제20대 국회 핀란드를 배우자.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핀란드의 모범적인 선거 문화를 알아봤고요. 내일은 핀란드의 정치 문화 속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간 브리핑되어 대전일보 일면머리 기사는 내일이 바다의 날인데 관광분리 등 잠재력, 해양산업,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 충남 지역 이렇게 얘기했고요. 중절부는 정부에서 하는 그 공모 사업이 지역 갈등을 부채질한다 이렇게 전했고요. 충청도에는 미 유수 명문대들이 세종시의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제20대 국회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청년 실업 문제 풀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비싼 밥값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생생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